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는 앞으로 나오시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굳이 나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 대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안 면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사를 위해서 가끔은 이제 절에를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또 뭐 이제 이렇게 참 뭐라고 그러나요? 절도 하고 이래야 돼요. 부처님한테. 근데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뜻을 같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왔는데 왜 부처에게 절하러 왔냐고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해서 그래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종교가 있는 분들 얼마든지 본인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불교 현장에 왔으니까 불교 신에게 절해라. 이건 기독교에서는 그걸 안 하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 좋겠다. 나는 나대로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분대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실 때는 안 그랬죠?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나요? 안 그랬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라가 잘 살면서 이렇게 됐어요. 아주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고 또 세계 각국에 가도 여러분 대접받죠? 은연중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입장, 주장이 강해졌어요. 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이제 돌려야 되죠. 여러분 선풀 운동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선풀 운동이 뭘까요? 좋은 댓글 다른 좋은 댓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죠. 그 반대말은 뭘까요? 악플. 악플. 악플은 많은데 선풀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학원 얘기하려면 뒤에 가서 하십시오. 얘기하려면 뒤에 썼어요. 어느 이제 학원 원장님이 선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모이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보내드리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회가 악플에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선풀에는 밍밍해. 저는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따뜻한 이야기하면 별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뭐 사형 막 이렇게 하면 막 많은 분들이 와요. 뭐가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그래서 싸울 때는 싸우고 따뜻할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한 게 있지요. 그는 훔쳐가고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세워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제 간담회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제게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이건 뭐 만들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나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질문도 좋습니다.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왜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머리숱이 빽빽하시냐 뭐 이런 거 아무나 하셨습니다. 이것도 질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는 형제가 6남매예요. 저는 그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6번째. 우리 고향은 황해도예요. 연백, 연암. 거기가 우리 아버님의 고향이에요. 근데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이번에 다 피난을 오셨어요. 남부 다 피난을 오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역사상 가장 어려울 때. 1953년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쯤일까요? 67불. 8만원 정도. 8만원을 갖고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한 달? 1년을 살았어요. 1년 소득이 각자 벌어들인 게 8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보릿고개 굶어 죽는 사람들 생기고 막 그랬었던 나라예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어요. 대한민국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6위 내지 7위, 8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진국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어요. 미국의 페스트라이싱 가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 책 하나를 썼어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라 이거예요. 선진국인데 그걸 누구만 모른다고요? 우리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등장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나라다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우리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밖에서 하세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세요. 네, 저는 양천구 대표로 봉사활동하는 김재원입니다. 요즘 최근에 하는 인터넷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만주, 연해주, 몽골 이 지역을 언젠가는 강력화되는 코리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인류국가가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본도 승리를 훌륭한 미래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황교안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황교안님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걸 다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과 같은 부국이 되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성과죠.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는 대한민국을,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많이 위태롭죠. 어렵죠. 맨날 싸우는 이런 정치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이걸 정상화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우리 이제 연해수도 올라가고 만주도 넘어가고 뭐 이런 정말 큰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반도가 반으로 잘려있죠. 그래서 그 반으로 잘린 채로 그냥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가 다시 되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반으로라도 잘 살자, 뭉쳐서 큰 나라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저는 후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통일입니다.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됩니까? 네. 아이고, 정말 현명한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김정은이 지금 몇 살입니까? 30살? 40살이죠? 40살이요. 근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몸 행태로 봐서는 이거 뭐 70년, 80년 못 살 것 같죠? 그럼 만약에 아까 뭐 몇 년 만에? 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자꾸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남자가 없었어. 대혼란에 빠지겠어요. 지금 이제 북한 공산 집단 김정은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켜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북한도 북한 국민들은 이제 많이 깼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고 있고 또 탈북민들도 여기 와서 경험한 대한민국을 또 얘기하고 있고 이래서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시장 경제가 부분적으로 돌아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김정은이 유고가 생겼을 때 북한 주민들이 북한 공산집단에서 그 뭐라 그럴까 행세 부리던 그 자들을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예, 독일처럼 될 거예요. 독일처럼.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는 걱정되는 것이 결국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함께 살아가는데 그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괜찮은데 예를 들면 김정은이 잡고 하니까 중국군이 밀고 들어온다. 중국군이 와서 강점을 해버린다. 지금 중국은 뭐 대만도 강점하고 홍콩은 이미 강점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위험 요소가 중국에 있다고 봐요. 러시아도 또 경계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결국 통일을 제대로 만들어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토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뭐 전쟁을 해서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미국이 그 뭡니까 알래스카를 어떻게 편입시켰습니까? 샀죠.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너무 삶이 힘들어서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넓은 시간들을 못 하는데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고려인들 많이 계시는 거 아시죠? 네. 고려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코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 수가 없는 사건 때문에 안 오는데 이분들 다 오게 하면 저절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통일돼서 우리의 북쪽이 뚫려버리면 남쪽은 다 뚫려있죠? 북쪽이 뚫려버리면 해양 국가가 대륙으로 올라가서 정말 대단한 나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G2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을 넘을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G2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만 사스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골드만 사스가 2006년도에 앞으로 5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예측했는데 대한민국은 G2가 될 거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가 지금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 경제가 지금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 둘째는 뭐냐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과 경제. 지금 여러분 통일은 잠시 미뤄두고 경제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에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 통일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23번이나 이제 통일대박 열차라고 하는 걸 띄웠어요. 통일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견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통일 비용 얘기입니다. 통일 비용. 통일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독일이 아직도 그 통일세를 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뭐 좋은데 그냥 이렇게 살지 이런 젊은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통일 대박론은 통일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대박이 난다. 대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게 통일 대박론인데 다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다 설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통일 대박으로 남북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그 힘으로 또 이제 만주라든지 우리의 고토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를 저는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말씀. 필수! 금천구 구방대 조영대입니다. 구방대 행동 강령을 우리가 국민의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낭독으로 해서 한번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동 강령이 있는데 아는 분은 실천을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실천을 못해요.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 강령을 국민의회 끝난 다음에 연계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사무총장님 답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대요. 아까 읽은 게 우리 행동 강령이죠? 네, 그렇죠? 틈틈이 한번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대한민국 그 애국가를 1절만 불렀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상관 때 왜 애국가를 1절만 부르냐? 애국가 원래 몇 절입니까, 여러분? 그 4절을 다 부르지 왜 1절만 하냐?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할게. 그 4절 다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데 4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 내가 얘기를 안 할게. 그랬더니 우리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래서 4절을 다 했어요. 법무부에서는. 그 나중에 이런 것이 제가 총리가 되니까 또 거기서도 이제 4절까지 다 부르는 이런 걸 한 거죠. 예, 실제로 우리가 말을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애국가 불러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하는 게 중요합니까? 가치를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에요. 어디는 그냥 또 무슨 국민을 해도 생략하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냐?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가치를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 강령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애국가 4절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꼭 해야 됩니다. 네. 행동 강령에 대해서 낭독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행동 강령에 낭독 하자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사무총장이 하자고 아니 사무총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했어요. 아까 했는데 늦게 오셨구나. 아까 했어요. 나는 다음 좀 그것도 하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본인 소개부터 하시고. 저는 안동대일리 조충열 오. 대표 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그 세계적 이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의 정부가 왔는데 국민들과 야당이 합세해서 개표 상황표 사본을 주기를 목적으로. 마이크를 좀 쓰고 얘기해요. 크게 말씀하시게요. 일단 이걸 해보세요. 네, 그 제가 네, 우리 그 상임 대표님 감사합니다. 말하기 주시고 또 질문도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그 제가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그 기자로서 한국의 기자로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국제적인 사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선거만은 이건 좌우 없이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진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1999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그 좌파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았습니다. 차압했습니다. 그 부정선거 그때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마두로가 이 재선을 도전했는데 7월 28일 도전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우리보다 더 민주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법이요. 어떤 것이 그러냐면은 베네수엘라도 지금 전자투표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하는데 서버에 기록을 다 보여줍니다. 전산 그 실시간으로 몇 퍼센트 투표율을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개표 상황표죠. 끝나고 나면 게시판에 붙이는 개표 상황표를 다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그 기존에는 못 받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7월 28일에는 야당하고 국민들이 군대,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정보요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감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냈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그 관료들, 선거 관리하시는 그
직원들께서 자발적으로 그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한테 사본을 줘가지고 전국에 83%의 개표사항표를 받았어요. 사본을.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마두로보다 그 곤잘레스라고 이 후보가 67%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마두로가 3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네, 이게 증거예요. 법적 증거. 우리 아마 그 법조인들은 아시겠는데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못하겠죠.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서.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곤잘레스 후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료들, 특히 그 마두로 정권에서 이거 장차관하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중앙선거 거기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인데 여기 주요 요인들. 그다음에 대법원 벌써 거기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요. 7월 28일 그 부정선거 선거가 있었는데 2달 안에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검증까지 했는데 이 대법원 판사들이 우리나라처럼 마두로 정권의 허수아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1분 내에.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들이 마두로가 이겼다고 인정을 했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거, 유엔에서 국제선거 전문가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카터 센터가 들어갔고 저기서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여기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아까 그 개표사항표 사본을 우리 국민들이 투쟁해가지고 투쟁입니다. 이 투쟁 안 하고는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유민주 국가의 국민들은 항상 공무원들을 견제 감시해야 됩니다.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 주변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까지도 국가까지도 브라질, 칠레, 그다음에 그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다 작용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요번에 계기로 해서 전부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해서 투명한 투표 결과를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 우리 국무총리도 하셨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광화문에. 그래서 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알리면 이거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요.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이 체제가 이 시스템 자체가요. 그래서 그분들 국제선거 전문가들한테만 알려지면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바로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망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 저는 나라 조자고요. 제 참 이름이 특이합니다. 충성 충자에 열자가 세찰열입니다. 그래서 조충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 아니죠? 기사마다 얘기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원래 세계에서 5위의 그런 아주 잘 사는 선진국이었어요. 그 나라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좌파 정권 들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무너져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세계의 소음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선거도 정말 엉망,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말씀. 여성분이 더 질문하신 분인데 계속 요 다른 여성분이 한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왔고요. 한교안 대표님 국민소통단의 본부의 전략실장하고 경남지부장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경제를 유지시켜서 유지하는 것과 통일을 하는 것이 대박이라는 거 굉장히 은혜가 됐었는데요. 사실 경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민주라 하는 민주당은 가짜 민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참 좋아서 우리가 경제를 유지하는 방법과 통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고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바꾸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고려인들, 만주나 연해주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못 오고 있다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으로 해서 못 오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검사들이 우리 부정선거 수사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불만이 많은데 총리께서는 검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왜 이 사람들이 뭐 두려워서 안 하는지 안 하는 그 심리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 한번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제가 이제 이후에 여자분이 발표를 하시고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게 그 부정선거를 검사들이 안 하는 이유를 우리 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 때도 0.8%로 25만 표를 근소하게 이겼는데 사전투표를 잘 못 맞거나 뭐 우리가 이렇게 개표를 허술히 감시를 못하면은 거기서 1%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관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방대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 번 해보니까 참관인들이 그 법원장이 폐해 선언을 할 때까지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7차 지방선거 때인지 한번 진주에서 남아보니까 5시 반 되니까 우리 64명 개표 참관인으로서 63명 돌아가고 475명의 개표 사무원 다 돌아가더라고. 다 돌려보내더라고요. 돈을 준다고. 그런데 내가 2시간 정도 더 있어봤는데 땅땅땅 할 때까지 있어보니까 재밌는 게 뭐가 나왔냐면은 그 폐해 선언하기 한 30분 전에 선거지도계장 이강도 씨가 여기 표가 있다고 가함을 탁 지르더라고요. 그 가함을 지르는 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야 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배워야 되거든요. 용감하게. 문제 있다 스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모욕 바구니 안에 표가 157개가 있더라고요. 그 청소 시간이었거든요. 전부 다 속보 청소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표가 95% 정도는 우리 우파표였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그게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좌파들의 작업이라면은 이걸로 우파표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관인들이 앞으로는 그 폐해 선언을 할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심지어는 저는 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20만 5천 원 요번에 그 돈을 받고 보냈거든요. 그 참관비 20만 5천 원 많아요.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불구까지 해야 된다고 부방대 이거 안 하면은 검사보고 왜 부정선거 수사 안 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도 아무도 참관하지 솔직히 대한민국 아무도 90% 안 남잖아. 왜 우리 보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부방대가 나서서 이걸 개혁시키면은 내가 형사처벌 받는다 생각하고 끝까지 남는 젊은 사람들이 다 남는 거예요. 체력이 있는 어르신도 좋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예, 그러면 그 부방대 해주시면은 우리가 검사들 보고 단식 투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가서 단식 투쟁 하겠습니다. 왜 안 하냐고. 예. 여기 다 구방대잖아요. 네. 잠재적 구방대도 있고요. 본질적인 구방대도 있는데 잠재적인 구방대원들도 앞으로 참여해 주셔서 뭐 이렇게 여기 참여해서 잘하면 뭐 잘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함께 하시면 돼요. 말씀 말고 더 열심히 하는 분 따라가면 되니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제 국민소송단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국민소송단이라는 거 못 들어보신 얘기죠? 이제 앞에 4.15, 4.10 너무 많은 불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 불법들을 찾아내서 고발, 고소 고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자. 이거를 이제 제안들을 해가지고 그 만든 게 이름이 국민소송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또 뭐 안 밝혀져도 계속 얘기를 하면 부정선거 하려는 자들이 위축되겠죠. 네, 위축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고려인 얘기는 뭐 고려인들이 이제 있지만 그분들이 있는 곳에서 못 오는 이유가 뭐 우리가 좀 와서 못 오는 건 아닐 거예요. 현지에서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보완이 도움이 되겠는데 그분들 국적이 또 다 거리가 있고 그러면 애로가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이 왜 수사하지 않나? 여러분 왜 수사하지 않을까요? 이 검찰 경찰은 시스템이 좀 묘해요. 저는 공안부 출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안부 같으면 소위 부정선거 사범들은 공안부만 해요. 형사부,
뭐 강력 이런 데서는 안 해요. 안 하고 못 하고 남의 잘못하면 남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공안부가 부정선거를 모른다 이러면 뭐 일을 안 하겠죠. 그러겠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 두 번째는 리더십들이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이분들이 수사를 해라 라고 말하면 금방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방단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에요. 아무도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의 리더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중용돼 있어요. 공안도 다 무너뜨려 놨어요. 검찰의 수사권도 뺏어버렸어요. 그게 검수완박. 검찰 수도 완전 박탈했단 말이에요. 그게 검수완박.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도 못하고, 특히 지휘부는 문재인 정부의 흐름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게 그런 상황에서 좀 복합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구방대 활동을 하면서 부정선거 수사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그동안은 이제 여러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나, 어떤 부정선거 사례가 있었나, 왜 그렇게 했나, 앞으로 대안은 뭔가, 이 사람을 범법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면 수사 촉구라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사 촉구. 계속 우리가 대통령실에도 가고 대통령 관저에도 가고 계속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이게 마이크를 왜 안 썼나? 부터는 이제 금요일날 집회를 합니다. 그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대통령이 나올 때 또 출근할 때는 현장에서, 퇴근할 때는 대통령이 나오는 그 길 앞에서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하려고 해요.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선거 소송은, 선거 사무는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180일이 한 3분의 2쯤 지나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 6일인가가 이제 그 시한이에요. 법률에 정한 시인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뭐 좀 더 남았는데 계속 압박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시간 다 됐다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국민의 소리를 우리 대법관들에게 전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잘했죠? 네. 여러분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를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여서 큰 소리로 해야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뭐 가서 몇십 명이 이렇게 해봐야 저 정말 못된 그 세력들, 선관위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대법원이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선관위도 말할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고, 이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매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는데 대전에서 93세인 분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몇 살이라고요? 93세. 그러니까 조금 바쁘고 그래도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일을 하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또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같이 해야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직은 비정상이에요. 제가 책 하나 쓴 일이 있는데 초일 정상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정상국가의 정상이라는 말은 중의법을 썼어요. 하나는 비정상의 정상화할 때 정상, 또 하나는 정수리정자 윗상자에서 제일 꼭대기.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세계 정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그런 책을 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은 비정상 상태입니다. 정상화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꿈꾸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계시면, 지금 이 토론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은 것 같은데. 아니, 서울시 위원장님 순서가 있는데 네. 지금 실종됐어요. 곧 올라오실 것 같아요. 서울시 위원장이 실종된 모양이네. 아니, 바쁘셔서 어디 갈까요? 곧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그 아까 창간이 질문하신 분은 창간이 그 마치는 시간 폐에서는까지 있을 수 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 것 같은데 그거는 예.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니까 안 망가지는 거죠. 네. 가라고 해도 끝까지, 다 끝날 때까지 지키는 게 참관입니다. 네. 이번에 교육도 그런 교육을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참관인단을 만들었는가 하면, 본래 참관인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죠? 있죠? 법에 정해져 있죠? 우리 주목사님 네? 있죠? 네. 뭐요? 창간인 법, 그다 있다고. 참관인에 대한 법이요? 이 법률 있죠. 다 네, 있는데, 예, 법 있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따로 참관인을 만들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민들이 경각심을 부정을 막아내기 위한 건 맞는데, 종래의 참관인들은 가서 12시까지만 일하면 수당 줍니다. 그거 받고 그냥 가버려요. 맞아요. 지금 그 감시 시간을 꽉 채워서 감시를 해도 틈 타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예. 이게 문 열어주니까 네. 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녁에 이제 참관인들이 가라고 그러면 선관위가 선관위에서 가라고 그러면 또 가고, 지금 감시하러 온 거지 뭐 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엉터리 참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방대가 제대로 된 참관을 하자라고 교육 시간을 갖고 애를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동참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가 그냥 마음대로 사행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결국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피난온 피난민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왜 우리가 피난왔을까요? 공산당 학점. 사회주의 국가에 살 수 없으니까 거기 땅 많이 있었다는데, 근데 그거 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는 여기서 났고요. 그런 나라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줘도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피 터지는 그런 목소리를 외치고 단식하고 뭐 삭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벌써 네. 벌써 자, 그러면 이 다음 이 부방대 서울위원장 올 때까지 오셨어요 지금? 네, 올 때까지. 오셨어요. 네, 그다음 순서는 뭡니까? 여기 인사만 하시고. 아니 너무 길게 인사만 해요. 아니, 잠깐만. 서울시 위원장님 말씀. 네, 잠깐만 쉬세요. 좀 잠깐만 쉬세요. 여러분도 잠깐 쉴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부방대 상임위원장을 맡고 인사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정서권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문제
문제를 객관성 있도록 분석을 하고 그 거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빠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서울소방대가 참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수도이니까.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사실은 제가 초창기부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적절할 수 없었고 이번에 6월 6일 날 임명장을 받으면서 여러 동네 만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서북 권역이 제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몇 차례도 만나고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만나고 또 다행히 조용한 데 만나자마자 중국집에 만나갖고 의논을 많이 했어요. 기왕이면 발전을 위해서 장소를 어디에 좀 얻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는 그 사무처장에 나중에 여기 경기대학 하면은 참 유관선도 좋고 참 좋겠다. 그 장소를 하는데 또 아직 지금 재정 맡은 사람이 인수인계를 안 해줘갖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어떻게 돼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무처장 순서를 다 잘 정했어요.